어린 나를 키우던 엄마의 시간도 이렇게 외롭고 고달팠을까. 운동도 갔다 왔지? 운동. 또 서기하고. 왔다. 내일 모레 돼갖고 또 내랑 병원 가야 돼. 오늘은 고개를 끄덕여도 내일 모레면 엄만 분명 이 약속을 잊을 겁니다. 기억이 점점 더 흐릿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횟수로는 12년 됐어요. 일단 내 총틀어서 말하면 뇌졸중이고요. 일단 뭐 내 경색도 있고 겨드랑이 밑으로 아예 그냥 성인이 됐다는 기쁨도 잠시 그 무렵 엄만 어린 아이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보호자의 삶. 하지만 늘 곁을 지킬 수만은 없다는데요. 굳게 닫힌 병실 문 앞. 이 묵묵히 지키고선 진환 씨. 기저귀가 뭐 아니면도 그 보통 뭐 욕창 있거나 이럴 때는 좀 딸이었으면 쉽긴 하다. 환자와 보호자의 성별이 다르면 다른 환자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병실에 오래 머물 수 없답니다. 결국 오늘도 발걸음을 돌리고 마는 진환 씨. 자, 도착한 곳은 인근의 한 숙박업소였는데요.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네. 간호하시는 거예요? 네. 언제든 엄마를 돌볼 수 있도록 병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얻은 방 한 칸. 이렇게까지 불안해하는 이유는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아픈 엄마와 함께 지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거기는 재활병원이었으니까 인력들도 전문 인력이었고 엄마도 되게 편했어요. 거기 있으면서. 남자 보호자가 있을 수 있는 병원이니까 여자 병실에. 성별이 다른 환자와 보호자를 받아준 유일한 병원이었고 그곳에 사는 10년간 아무 문제가 없었답니다. 자, 그런데 지난달 26일 모든 게 무너졌다는데요. 갑자기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병원 망했으니까 병원 알아보셔라 이런 식으로 통보가 떨어졌고 그때 첫날은 멀쩡히 정말 운영되던 병원이 갑자기요? 가관이었어요. 병원이 망했다고요? 병원 측이 돌연 운영 중단을 통보해온 겁니다. 갑자기 거리에 나앉게 된 100여 명의 환자들은 쫓기듯 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갑자기 무슨 뭐 시간을 주는 거 아니고 갑자기 나가게 되면 병원 알아보고는 시간이 있어야죠. 그렇죠. 네, 혼란에 빠진 건 보호자들도 마찬가지. 그 안엔 진환 씨도 있었습니다. 급하게 알아봐야 되니까 저희 엄마도 케어를 받아야 되는 환자니까 어떻게든 빨리 병원에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하지만 병원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데요. 여자 병실에 남자 보호자가 못 있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일단 너무 급하게 병원을 알아봐가지고 달방 구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서. 자,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그 이유를 알고 싶다는 진환 씨. 다시 한번 병원 문 앞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아 이것도 잠가놨구나. 며칠 사이에 아예 굳게 잠겨버린 병원 문. 완전 잠가놨네. 믿기지 않는 상황에 입원실이 있는 위층으로 올라가 보는데요. 하지만 잠겨져 있어. 이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더 어이가 없고요. 그냥 길바닥에 쫓아낸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저 입장에서는. 80여 명에 달하는 전문 인력과 150석의 병상을 갖췄을 정도로 규모가 큰 대형 재활병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환자들을 퇴원시키고 문을 닫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도 수력으로 하루아침에. 같으면 30일 전부터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있습니다. 이 병원은 안 지킨 게 아니고 간호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급히 공지가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집단 산식을 하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자, 뜻밖에도 병원이 운영을 중단한 건 환자들을 돌볼 직원들이 줄사표를 냈기 때문이라는데요. 자, 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병원 직원들이 고심 끝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속상하죠. 저희는 월급이 안 나올 걸 아는데 일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거든요. 매달 월급이랑 퇴직금을 지금 못 받고 있죠. 사대보험이 늘 밀렸으니까. 직원들도 피해자네요. 네, 월급 문제로 병원 측과 갈등을 겪어왔다는 직원들. 그런 와중에 충격적인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금전 관계가 있었고 뭐 그 부분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면서 돈을 빌려주신 분이 병원 통장을
압류를 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이제 직원들도 그럼 더 이상 저희도 일을 못하겠습니다가 된 거고 저희도 당일에 알았어요. 병원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모두 압류자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즉시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직원들. 자, 그런데 이런 병원의 어려운 재정 상태는 같은 상가를 사용 중인 상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파다했는데요. 빚으로 전부 다 운영되는 병원이거든. 주인이 돈이 있어갖고 이걸 어떻게 운영을 했던 게 아니고 처음부터 병원 신설할 때부터 빚이 엄청 많았습니다. 지난 2015년 병원이 개원을 했을 때부터 이미 부동산은 가압류된 상태였고 현재는 근저당까지 설정된 상황. 어쩌면 이번 병원 운영 중단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무려 47억이요. 네, 이상 징후도 있었다는데요. 병원에서 그 미납된 첫 번째 달 요금을 안 내면 단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이 3개월 전부터 정기요금 3천만 원을 내지 않아 상가 건물이 단전될 위기라는 겁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직접 확인시켜주겠다며 나선 상인. 안녕하세요. 한국전력공사입니다. 네, 전화 바꿨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중일까요? 저희 지금 상황 판단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우리가 13일까 약속이 있자니까 네네. 저희가 또 단전당하는 겁니까? 납부가 안 되면 최악의 순간이라는 게 그 공용 부분의 전기가 정말 위험하잖아요. 수급이 되니까 병원은 특히. 급수라든지 근데 뭐 다른 법도도 상가 운영이 상인들은 아마 무슨 문제가 될 잘못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는 상인들. 관리비도 내요. 저희 지금 아래층에 보이는 그 전기료도 관리비 명목으로 내려보내고 한 달에 5만 원 정도 돼요. 그간 정기요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음에도 병원 때문에 덩달아 피해를 보게 생긴 건데요. 자, 대체 그동안 병원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던 걸까? 해당 병원은 원장 개인이 아닌 의료재단 소유인 만큼 재단의 해명이 필요했습니다. 어렵게 병원 이사장과 연락이 닿았는데요.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무슨 답을 드릴 게 없어요. 제가 글로 출근만 했지 실제는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행정원장이 준다고 행정을 다 맡깁니다. 제가 아는 게 없어요. 행정원장이라는 분한테 모든 걸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 사람이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 병원이 이런 발전까지는 경찰서에서 고발을 해놨거든요. 횡령이요? 네, 이 모든 게 다 병원 고위 관계자의 개인적 일탈로 벌어진 문제라는 겁니다. 병원에서 고소를 한 겁니다. 진료비 횡령에 대한 고소 접수를 해서 그 직원을 상대로 고소를 했고 접수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 측이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에서 병원 고위 관계자에 대한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이라는데요. 자, 이런 상황이 누구보다 당혹스럽다는 한 사람, 바로 진환 씨입니다. 여기에 입원한 채로 대학병원 외진을 가게 되면은 본인 부담금을 100%로 다 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공단에서 지원을 못 받고. 대신에 해보내역서랑 영수증을 떼오면은 여기 병원에서 환급금만큼 돌려주는 구조인데 그 돈을 여기서 못 받은 거죠.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 환자가 우선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데요. 자, 이후 진료비 명세서를 제출하면 입원 병원이 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받아 환자에게 환급을 해준답니다. 자, 그런데 이 환급금 약 500만 원을 병원으로부터 받지 못했다는 진환 씨. 그 못 받은 돈이 액수가 제법 큰데 병원이 망할 거라고 생각은 전혀 못했으니까 참 답답하네요, 정말. 어렵게 모은 피 같은 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건강보험공단을 찾았습니다. 입원 중인 병원에서 이제 대학병원 외래 진료를 가게 되면 그 건보 적용을 못 받고 거기서 일단 100% 돈을 다 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세분의역서를 떼어가지고 입원 중인 병원에다 제출을 하면 여기서 이제 돈을 돌려받잖아요. 근데 병원이 망했는데 돌려받을 돈이 이만큼 있어요. 이런 사람이 사람이 보셨는데 이 병원이 어디 있는 병원입니까, 선생님? 부산 동구요. 부산 동구요? 잠시만 계세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어떤 일인지 알아보겠다며 자리를 비운 관계자. 자, 과연 해견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저도 이런 경우 처음 보는데 공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일단 저희가 지급을 해주는 기관이라 가지고 심사 완료된 걸 그냥 공단 본부에서 그냥 병원에 돈 주는 기관이라서 이 시점에 요 금액에 대해서 뭐 공단에서 뭐 홍보를 해준다든지 규정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은 개인에게 줄 수는 없고 없는 상황인 거죠. 일단 요게 계속 뭐 병원 쪽이랑 이야기가 안 되시면 요거는 사실 또 피해자가 그다음에 뭐 한둘이 법적인 뭐 아니잖아요. 소송이라든지 이런 쪽을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답답하기만 한 진환 씨. 막막합니다. 이런 허점에 대한 방어책이라지 이런 게 없는 게 마음이 너무 안 좋네요. 운영을 중단한 병원 뒤로 속출하기 시작한 2차 피해들. 전문가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병원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히려 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지 민간 의료기관의 회계 관리 이런 거는 민간 재산이니까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사각지대예요. 도산하는 병원 그 피해가 온전히 환자에게 가잖아요. 그러네요, 회계에 정말. 대한 거는 국가에서 근본적인 제도를 좀 갖춰야 될 거예요. 이번 사태를 한 의료기관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병원 회계에 대한 관리 감독의 공백, 그 틈에서 드러난 의료 시스템의 민낯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갑자기 병원에서 쫓겨난 것도 너무 억울한데 마땅히 받아야 할 돈도 못 받고 있으니까 정말 얼마나 막막할까요? 자, 이런 비슷한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네, 이번 사건처럼 이 병원이 갑자기 폐업을 하게 된 경우에 이 환자의 금전적인 피해를 보존해주는 의료 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의료 공제는 상급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 정신병원이 강제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네. 이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떠안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때문에 전문가들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원 회계에 대해 관리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아픈 몸을 치료받기 위해서 찾아간 병원에서 또 다른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였습니다.